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남중입니다. 최근 시장 모습을 살펴보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닥은 1.1% 정도 상승하면서 또다시 정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좀 조정을 하고 갈 것이라 봤는데 오늘 또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코스닥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 저점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21%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21%를 지금 작년 10월 달 대비 지금 못 넘어가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건 주도주가 아닌 겁니다. 주도주라고 하면 최소 이 지수보다는 높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지금 종목이 주도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모습은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이제 돌아서고 있다 그랬죠. 자, 보시면 재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여기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1월 중순에 여기에서 돌파를 하죠. 돌파한 다음에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에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유동성이 엄청 늘어나면서 막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박스권의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중요한 거는 이제는 하락 추세를 이제 돌아섰다 라는 거고요. 코스닥은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제 강하게 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박스권입니다. 아직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돌림이 몰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증시 흐름도 한번 보시면요. 해외 증시 중에서 유독 강한 그런 지수가 어디냐면, 이게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 10월 달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지금 43% 올라 있습니다. 지수가 43% 엄청나게 올랐죠. 종목별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이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흐름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중간에 딱 껴있는 상태여라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크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 나머지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간 만큼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사이에 끼어낸 이 샌드위치 모습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거고요. 이제 글로벌 반도체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만 볼게요. 대만은 반도체 강국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강국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23%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얼마 올라오는지 볼까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작년 10월 달 대비해서 지금 15% 올랐습니다. 그러면 대만보다도 아직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또 못 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제일 강한 모습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저점 대비해서 지수가 30% 올랐어요. 지수가. 종목별로 보면 강한 종목들은 대부분 50% 이상씩 지금 올라갔다는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작년 9월 달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30% 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모습인데 저점 대비 30% 정도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을 한번 볼게요. 중국은 아직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오늘 2%나 급등을 벌였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추세를 지금 돌아섰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추세선을 그어보면 재작년 12월 달에 좀 찍고 작년 6월 달에 또
여기서 저항선 맞고 내려오고 작년 12월 달에 또 맞고 내려왔는데 1월 중순에 여기서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닥과 유사한 모습이긴 한데 코스닥보다 강하진 않은데 1월 중순에 중국 지수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추세를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지금 2% 급등하면서 내일도 만약에 중국이 양봉을 뽑아낸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왜 조정을 하고 있죠? 작년 10월 말 대비해서 지수가 무려 55% 올랐어. 55%. 아까 전에 유럽, 독일과 프랑스가 30% 올랐다 그랬죠? 근데 홍콩의 항생 지수는 이때까지 무려 55%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도 지금 43%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 구간에도 지금 43%가 올라가 있는 상태. 여전히 지금 홍콩 항생 쪽은 강한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지수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 일부 몇몇 국가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이 지금 단기 비자를 재개를 했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단기 비자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중국인 비자 신청이 지금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비자를 지금 면제를 해버리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지금 방문하기 위해서 비자 신청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간의 이 비자 전쟁의 마지막 허들은 이제 PCR, 코로나 검사죠.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PCR 검사를 면제한다고 하면 단체 관광객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 PCR 부분도 결국에는 국내에서 면제를 허용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쓰는 돈 소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골목 상권들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수 경기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중국인들이 이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국내 내수 경기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PCR,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PCR을 면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어디 가서 돈을 쓰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오려면은 비행기를 타야죠. 항공.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여행하려면 또 여행 상품을 또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행주들. 그 다음에 중국인이 큰 손들이 오게 되면은 어디로 가요? 카지노 가죠, 카지노. 카지노 가서 엄청나게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화장품 엄청나게 사갑니다. 그리고 또 면세점에서 엄청나게 물건 삽니다.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글로벌 정치적인 흐름들이 변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중국의 코로나 환자 이런 것들을 풀어버리면 걱정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을 다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 소비주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3분기 이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 3분기 이후부터 지금 이런 반도체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죠. 아직도 안 좋습니다. 일부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대만 지수는 괜찮은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 희망적으로 보이는 게 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돼요. 완만하게 회복은 되는데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실적이 완만한 게 아니라 이제는 성장으로 돌아서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완만하게 회복 가지고는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이제 바닥은 찍고 관망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주도주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기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뛰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게 지금 이제 세계 경기 침체, 제품이 판매가 안 되고 있죠. 스마트폰 판매량도 줄어들고 이런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런 판매 부진, 그 다음에 여전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는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반대로 이 전기차는 여전히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죠. 전기차가 고성장하고 엄청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급증하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천천히 올라온 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죠. 급격하게 올라온 거는 조금 쉬었다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막 급격하게 올라간 종목들 수익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볼게요. 먼저 코스맥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맥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좋다. 중국 소비주로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을 꼭 들고 가셔야 된다 했는데 오늘 보세요. 4%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님에서 또 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달 대비해서 지금 몇 퍼센트 올랐어요? 96%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지금 중국 소비주들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근데 아까 말했었지 코스닥은 얼마 올랐다 했죠? 코스닥은 거의 20% 정도 올랐다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거의 4배, 5배가 올라가 있죠. 바로 이런 게 바로 주도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중장기로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중국인도 단체 관광객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화장품 매출은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아모레치도 이 화장품주도 여전히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GKL 여전히 강합니다. 안 떨어져요. 자, 이때 제가 언제냐면 1월 12일 날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아마 여기에서 물량 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급락 이후에 이틀,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이 급락했던 이 고점을 넘어섰고 올라갔다가 또 늘림목 났다가 또 가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주도주 같은 경우에 강하게 우상향하는 종목, 실적이 강력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은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GKL 월봉을 보시면요. 이게 2013년도에 고점을 찍고요. 그리고 2021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거의 8년 정도를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만, 5만원짜리가 거의 만원까지 왔어요. 그럼 주가는 5분의 1 토막 났어요. 조정도 8년 했고, 주가도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월봉으로 보면 4개월 연속
이 나오고 있어요. 시세가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추세선을 보면 완전 추세가 바뀌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 돌파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점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런 것들은 지금 파시면 안 돼요, 절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행주. 여행주도 지금 최근에 좀 쉬고 있지만, 모두 투어. 예. 상당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이러다가 또 튀어나갈 수 있어요, 여행주. 자, 그 다음에 항공주. 제주항공. 여전히 잘해주고 있고, 티웨이 항공도 조정 이후에 이제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오늘 3% 넘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 엔터즈 같은 경우에 중국 관련주겠죠.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이런 엔터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화학주도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좀 말씀드렸는데 대한유화 보세요.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도 조금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죠. 자, 이렇게 조정 이후에 다시 돌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효성 TNC 이 종목도 조정 이후에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효성 TNC도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작년 9월달 저점 대비해서 몇 %까지 올랐냐면요. 77% 올랐어요. 코스닥 지수는 20% 올랐는데 이 종목은 지금 벌써 77% 올랐다고요. 지수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뭐 했어? 2차전지의 실적도 좋고 하지만 공매도로의 이 쇼커버링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다 그랬죠. 이게 가장 큰 이유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가총이 이렇게 큰 종목이 한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공매도 애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고 손 들어버리면 그때 이제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들은 관망입니다.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매수하시더라도 나중에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오늘 7% 또다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너무 급격하게.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더 멀리 상승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모텍은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인데 아마 이 영향 때문에 지금 주가가 최근에 조금 뛰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0.5주를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신주가 상장하는 날은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 그러니까 3월 16일부터는 한 주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주가 돼요? 1.5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주를 갖고 계시는 분은 3주가 되는 겁니다. 1.5주가 되면은 0.5주를 이제 팔아서 이제 현금화를 하고 그러겠는데, 자, 이런 무상증자 영향 때문에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제가 아모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MLCC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전장용, 아모텍이 납품하는 중국 회사가 중국의 전기차 1위 회사입니다. BYD라고. BYD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세계 2위입니다. 테슬라 다음이에요. 이런 BYD의 MLCC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 전기차에도 MLCC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MLCC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무상증자 때문에 조금 쉬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상증자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이 종목은 여기서는 강하게 우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어떤 이슈죠? 2차 전지 원재료 쪽입니다. 원재료.
이쪽에 있어서 원재료 쪽은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 쪽이 지금 두 개가 가장 큰 종목인데 이 이슈를 타고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요. 지금 중국 소비주 얘네들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도 내고 있고 눌림목 조정 구간입니다. 내일에 국인들의 단차 감각이 만약에 재개가 된다고 하면 이 종목들은 더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눌림목 조정할 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은 2차전지는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반도체 쪽은 바닥은 찍었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보셔야 될 업종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중국 소비재하고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이거 두 가지만 보셔도 제가 볼 때는 수익을 내는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주는 역시 강하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